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최선순위 설정 말소 기준 권리가 2022년 6월 3일 근저당권입니다. 여러분 이 날짜를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집에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권을 설정해 놓았는데 그 보증금이 무려 2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중요하겠죠. 전입일자를 보니까 2024년 12월 10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 그리고 전입일자는 2024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느리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낙찰받고 싶은 사람들은 오케이 이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느리기 때문에 나한테 대항할 수 없네. 이거 괜찮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나중에 나가라 그러면은 대항력이 없어서 나가야 합니다. 심지어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냥 나가야 돼요. 법이 그래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 같아도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물론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지금 돈이 없어서 집도 경매에 넘어가는 판국인데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 2억 2천 보증금 돌려줄 돈이 있겠습니까? 설사 어디다 숨겨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이 과거에 당했던 일이에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바야흐로 1991년입니다. 당시까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잘 나갔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저는 이때 그 빨간색 압류딱지를 처음 봤습니다. 저희 집안에 비싼 물건들이 많았는데 다 그 압류딱지가 붙었어요. 유채동산은 그렇게 압류가 됐고 부동산인 집도 당연히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서 돈을 못 돌려줬으니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건데 어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살던 집에서 쫓겨난 거죠.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저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2천만 원 전셋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이었는데요. 그 집의 환경이 어땠냐면은 방이 3칸 정도 있었고 연탄 보일러에 화장실은 야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같은 집안에 따로 분리된 방 한 칸이 있었는데 그 방 한 칸에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와 그 아들인 아저씨가 그 방 한 칸에 새들어서 살고 계셨어요. 사실 경매 공부나 부동산과 관련된 법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캐치하는 게 있어요. 방 한 칸에 살고 있던 할머니와 그 아들 삼촌도 새들어 사는 거니까 시촌네 가족은 그 할머니네 가족보다도 후순이네. 저는 당시에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 그냥 부잣집 사모님으로 사셨던 우리 어머니도 그걸 전혀 몰랐어요. 전세로 들어가면 당연히 나중에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줄 알았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2년이 지난 제가 6학년이 되었을 때 1993년인데 당시에 제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물론 저는 굉장히 어렸으니까 그게 경매인지 뭔지 몰랐는데 엄마가 또 이사를 가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밤이 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나갔어요. 어린 저한테는 별 얘기를 안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고 12시가 지나서 새벽이 됐는데 엄마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시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저도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제 방에서 잠을 안 자고 엄마를 기다리다가 엄마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눈을 딱 떴어요. 저희 어머니가 술을 절대 안 드시는 분인데 술이 완전 취해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불을 덮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울면서 저희 큰 누나한테
그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불을 덮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경매법원에 다녀러 왔대요. 보증금을 배당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법원에서 들은 얘기가 후순위 채권자네요. 배당금 없습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말만 듣고 엄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맨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 망해서 돈도 없고 우리 엄마 전 재산 2천만 원인데 그때 경매법원 갔다 오면서 저희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날 밤 저희 엄마가 술에 취해가지고 저희 큰 누나를 붙잡고 자기 힘든 얘기를 다 쏟아냈어요. 저는 잠자는 척 이불 속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막 울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게 눈에 선해요. 결국 저희는 또 너무 힘든 형편에 돈도 없는데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쫓겨나는 서러움을 잘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집에서 쫓겨난 사람의 또 다른 선택을 한 것을 제가 그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끔찍한 선택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각색을 했어요. 아주 조금. A는 B 때문에 A와 그 가족이 거주했던 집에서 쫓겨난 데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B를 살해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러니까 A는 B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집에서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982년 3월 31일 소속대로부터 외박 허가를 받고 A는 20대 초반에 군인이었겠네요. 외출을 해서 4월 1일 31일 날 외출을 해서 4월 1일 바로 12시 30분에 안면에 마스크를 쓰고 B의 집에 침입합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석유 골로가 있네요. 그 안에 있는 석유를 플라스틱 바가지에 따라두고 큰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죽이려고 했던 B는 없고 B의 아내, 첫째 딸 19살, 둘째 딸 11살, 셋째 딸 8살이 모두 깨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들어갔는데 첫째 딸이 자신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마당에 나가서 절구방망이를 가져와서 B의 아내와 첫째 딸의 머리를 2회씩 강타해서 실신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불로 덮어 씌우고 석유를 뿌리고 성냥불을 켜서 그 집에 불을 질러요. 둘째하고 셋째는 11살, 8살인데 얼마나 어린 아이들입니까? 이 아이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막았고요. 결국 B의 아내와 둘째 딸 11살, 셋째 딸 8살이 현장에서 불타서 죽습니다. 다행히도 첫째 딸은 탈출을 했는데 3도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하던 중에 결국 9일 만인 4월 10일에 사망하게 됩니다. 와,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진짜라고요?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은봉암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대요. 저는 1982년 당시 2살이었으니까 이 사건을 몰랐죠. 하지만 당시에 청소년이나 성인이었던 분들은 이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경매물건 유튜브로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부를 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B로 설명했던 사람이 사찰의 주지고요. 그 A와 그 가족들은 원래 암자에서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A가 생각했을 때 이 사찰의 주지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이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B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저는 이 범행 자체, 이 끔찍한 범행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너무 끔찍한 범죄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이 단어, 암자에서 쫓겨난데, 암자에서 쫓겨나서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굉장히 꽂히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계속 이 단어가 제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아주 옛날에 당했던 임차인으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난 상황과도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이 단어가
그렇게 밟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딸이 셋이잖아요. 저도 딸을 셋을 키우는데 지금 뭐 첫째 딸 19살, 둘째 딸 11살, 막내 딸 8살. 얼마나 어린 아이들입니까? 이 아이들이 불나는 집에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못 도망가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걸 상상해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은 사람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와 또 살던 집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선택한 아주 끔찍한 일에 대해서 다룬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끔찍하네요. 아무래도 임차인에 대한 권리는 앞으로 계속 신장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개정안이 발표가 되기도 했잖아요.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권을 부여하겠다. 전세는 계약 기간을 더 장기간으로 늘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발의가 되었는데 과연 앞으로 통과가 될지도 참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는 집주인이건 임차인이건 모든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갑을 박론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초노게인